자, 그러면 배당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회사들은 이렇게 수익이 나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그 수익에서 한 절반 정도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준다면 당연히 이 회사 주주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매년 배당 수익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건물주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겠더라고요. 그게 마치 연금처럼 주주들한테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제가 이 장유빌 채널을 운영한 지 이제 한 3년째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구독자 수가 이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늘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된다, 또는 뚱딴지 같은 소리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인들처럼 되게 평범한 생활을 했었고,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늙고 그 다음에 병 들어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왠지 되게 서글퍼지더라고요. 뭔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뭔가 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 일 저 일 하다가 시행착오만 겪고 결국은 이제 50대를 이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어느 날 각성을 하게 되었어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고 그것을 사업과 접목시키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제 사업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장유빌 채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유빌 채널에서 그런 내용을 좀 이제 알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어떤 그림을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정말 엉뚱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께 뻐근 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사실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제 영상을 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배당 기업 투자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2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퇴직 시기가 되게 빨라졌죠. 40대 중반, 50대 정도 접어들면 다들 퇴직을 하게 되고요. 퇴직을 하고 나서 사실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건강이 과거에 우리 그 부모님들에 비해서 건강하죠. 그래서 노화되는 것도 늦어지고 있고요. 과거처럼 은퇴를 하고 나서 그냥 노년으로 접어들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뭔가 인생을 좀 계획을 한다 그러면 훨씬 많은 시간들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게 노후 자금 문제입니다. 노후 자금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노후 자금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노후 자금,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80세, 90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재수없게 100세, 12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노후 자금이 목돈으로 준비가 되게 되면 이 목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어떤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한 10억 이상을 날리는 경우들을 봤어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모두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봤고요. 그래서 노후 자금은 목돈으로 준비되기보다는 매월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연금 같은 소득, 이게 정말 좋은 소득인 거죠. 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보통 보험회사에 연금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많은 돈을 불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노후 자금은요, 부부가 둘이 동시에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 배우자도 생활비로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금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부부가 다 죽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돈이 있다면 그게 자녀에게 이제 상속이 되어서 자녀까지 가면 좋겠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노후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매월 생활비로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시기에는 정말 목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돈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이 있다면 노후 자금으로서는 정말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투자처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건물주. 건물주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린 학생들도 자기의 꿈이 건물주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건물주가 좋은 이유는 일단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좀 폼이 나잖아요. 그리고 매월 정기적인 임대소득이 나온다는 게 아마 가장 큰 매력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매월 임대소득이 나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해서 내 자산의 가치도 같이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건물주한테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건물이 노화되고 하다 보면 보수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이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을 운영한다는 것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건물에서 예상하는 임대 소득이 있는데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임대가 안 나가서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공실을 채우기 위해서 건물주는 또 고민이 많습니다.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면도로라든가 또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건물들은 공실이 많이 발생해서 수익을 못 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임차인이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임차인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임대료를 안 내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럼 또 임차인하고 실갱이를 해야 돼요. 이 임대료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요. 건물은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큰 건물은 수백억대 합니다. 그럼 그 현금으로 수백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드물어요. 대부분 은행에서 차입을 하죠. 돈을 빌려서 건물을 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소유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은행 이자를 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고요. 요즘같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진짜 부담이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서 차입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에 경색이 올 수가 있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이자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운용상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게 모두의 꿈이기도 하지만 막상 건물주가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후자금 준비로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가라든가 건물.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했더니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실체가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인 느낌도 들고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상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지금 팔리지도 않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좀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건물주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고배당 기업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고배당 기업 투자는 현실에서 찾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방법을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당이란 뭡니까? 배당은 기업이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주주들한테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들과 나누는 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들을 보더라도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이 있고 배당 성향이 나쁜 주식이 있죠. 배당을 많이 한다는 것은 주주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주들한테 수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좋아하겠죠. 배당을 많이 주면. 그런데 기업들이 배당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으로 사업하는데 자금을 쓰게 되면 더 사업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나면 그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재투자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주주들은 사업에 재투자가 돼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배당을 잘 하지 않죠. 자, 그런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의 사업들이 있어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야는 바로 투자 분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하고 같은 분야예요. 벤처 캐피탈이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같은 이런 투자 회사들, 비상장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이 회사들이 수익을 잘 냅니다. 수익이 많이 나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회사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벤처 캐피탈의 수익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는 제가 회사 이름은 검명을 안 할게요. 이 회사는 제가 네이버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2021년 자료를 보시면 매출이 8천억이죠. 근데 영업이익이 7,900억이에요. 당기순이익 6,100억. 그래서 순이익률이 75%가 됩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자, 또 다른 회사를 하나 볼까요? 자, 이 회사도 2021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224억인데요. 영업이익이 138억입니다. 당기순이익 101억. 그래서 순이익률이 45%에 달해요. 사실 이 회사는 앞전 회사보다 조금 이익률이 낮긴 하지만 수익률이 그래도 45%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죠. 자, 다음 회사는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수익 매출이 570억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457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350억. 엄청나죠? 자, 이처럼 투자 회사들이 이게 수익이 좋습니다. 다른 회사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데요. 영업수익 384억, 영업손익이 243억, 당기순이익이 226억이에요. 이 회사도 수익이 엄청나죠. 자, 이처럼 투자 회사들이 사업을 잘하는 회사는 당기순이익률이 50% 이상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반 기업들은 보통 영업이익이 10%가 안 되거든요. 매출의 한 10% 안 되는 회사들 많습니다. 영업이익이 10% 이상이면 되게 회사 좋다 그래요. 근데 방금 보여드린 이 투자 회사들은 순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회사들은요, 회사 운영 인력이 적습니다. 하는 일이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 심사역 이런 인력들이 많고요. 나머지는 보조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투자 수익이 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죠. 자, 그러면 배당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회사들은 이렇게 수익이 나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그 수익에서 한 절반 정도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준다면 당연히 이 회사 주주가 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주주 배당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 난 돈으로 또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해야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기업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 배당을 잘 하지 않아요. 계속 재투자를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알토란 벤처스는 투자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유니콘 코칭. 기업의 경영자가 일조같이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KOTC라는 장외 주식 시장에 3년 정도 후에 등록을 해서 투자자들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하는 엔젤 투자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을 성장시켜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금을 계속 재투자하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일부를 재투자하고 일부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년 배당 수익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건물주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겠더라고요. 건물주는 임대소득을 나오지만 기업은 수익을 배당하게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게 마치 연금처럼 주주들한테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정책을 시행하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는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위엔젤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투자정보 요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신청자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건물주보다 더 나은 고배당 기업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사실 잘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세상에서 세상의 변화를 리드해 나가는 이 장유빌 채널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